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금값, 달러화가 오르고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는 거, 앞으로 시장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중동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란은 보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국제유가는 폭등하고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순간적으로 13%나 폭격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지정학적으로 루비콘강을 건넜다. 자, 이런 타이틀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결정적 시점이다. 필요한 만큼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서는 이란군 참모총장이 이스라엘 공격에 사망하면서 더욱더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랄한 본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고 쉽게 이 사태가 마무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이란은 중동에서 문제 국가로 분류되어 왔죠. 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폐기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이란은 계속 거부를 해왔고, 자,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의 타겟도 이란 핵시설이었다는 점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내렸고요. 일본, 한국, 그리고 대다수의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 시장도 선물 시장에서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거기다가 러셀 2000 지수는 더 많이 내리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빅스는 14.9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쟁 소식, 폭격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렇게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또다시 불거진 중동 전쟁, 자,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식시장 폭락에 원흉이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 속에서 과거 사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주요 중동 전쟁 세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2003년 3월 20일에 발발했었고요. 그리고 가자 전쟁이 2008년 12월 27일 날 발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2023년 10월 7일 날 발발해서 지금은 하마스와의 전쟁을 일단락짓고 이제는 그 타겟을 이란으로 돌렸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이라크 전쟁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라크 전쟁은 2003년 3월 20일에 발발했습니다. 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라크 전쟁 이전에 미국 주식시장은 닷컴 버블 이후 시장이 무너지면서 하락 조정을 깊게 받고 있었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003년 3월 20일 날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글로벌 호황이 찾아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도 그때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승의 시작점이 바로 이라크 전쟁 시작 지점하고 거의 일치한다. 전쟁 이후에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이 한 달가량 조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2008년 12월 27일에 가자 전쟁입니다. 자, 이 2008년 12월 27일은 금융위기로 인한 시장 폭락이 한창 진행되던 그때 있었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리고 시장이 쭉 흘러내렸고, 그리고 그 여파가 계속되면서 시장이 계속 흘러내렸다는 거죠. 자, 이 와중에 또다시 전쟁이 시작됐는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일시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쟁 이슈 그리고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장은 몇 달 동안 더
흘러내렸죠. 자,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더 흘러내리다가 2009년 3월에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자, 상승을 하면서 또 한번 대세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차화정 장세라고 해서 자동차, 정유, 화학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시장은 더 폭락을 했고, 자, 이때 하락은 거의 폭락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반등하면서 이때도 한 2년 정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인데요. 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2023년 10월 7일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난 시점은 앞에 두 전쟁과 다릅니다. 자, 앞에 두 전쟁은 시장이 오랫동안 하락하던 시점에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상승장에서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뒤에 2달가량 조정을 받던 시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달가량 조정을 받던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 일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더 조정을 받고 나서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망할 것이다, 비관론이 아주 득세를 하고 시장이 더 떨어질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고 있던 시점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2023년 그리고 2024년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강세장이 바로 올해 초에 끝났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쟁을 정리해 보니까 이라크 전쟁과 가자 전쟁은 장기 하락장 끝 무렵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전쟁 이후에 상승장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쟁이 발발하고 난 뒤에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상승장으로 전환을 해서 대세 상승, 자, 글로벌 경제 호황으로 연결됐고요. 자, 그리고 가자 전쟁은 2008년 12월 27일에 발발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더 하락 조정을 받다가 그리고 나서 2009년 3월에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 2년 동안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2003년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던 와중에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던 지점에서 전쟁이 발발했고, 한 달 정도 더 조정을 받고 나서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쟁을 종합해보면 하락장에서 전쟁이 났다는 것과 상승장에서 전쟁이 났다는 것,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한 달 뒤 또는 길게는 3달 뒤에 시장이 완전 바닥을 찍고 강세장으로 진입하면서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점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2025년 6월 13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증시는 앞에 상황과 좀 달라요. 앞에 두 전쟁, 이라크 전쟁과 가자 전쟁은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던 시기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상승장 이후에 한 2달 정도 조정이 진행되고 있던 그 시점에 전쟁이 발발했고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던 시점에 지금 전쟁이 발발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단기 가열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계속 될 것이다, 아니면은 하락 조정이 올 것이다, 자,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 과열 구간에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지금 현재 전쟁이 발발하면서 시장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자, 불안 심리가 증폭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달러 강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것은 자, 인플레이션 자극 요소가 되는 거고, 달러 강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금값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자, 전쟁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금값도 이렇게 올라갔고, 자, 국제 유가도 이렇게 올라갔고, 환율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가 약세,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고, 글로벌 자본시장은 불안 심리가 증폭되고 있다는 거죠. 자, 주식시장은 지금 과열 논란이 있는데, 이 과열 논란 속에서 자, 전쟁은 어쩌면은
조정의 명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단기 불확실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단기 조정의 명분이 되고 있는데 이미 주식시장은 과열권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한 2달 동안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과열권에 진입해 있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열 논란,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상황에서 뺨을 한 대 맞았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뺨을 한 대 딱 맞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단기 과열 논란 속에서 울고 싶은데 뺨 맞으면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지만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뿐 시장은 충격을 소화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짧게는 한 달 정도, 자, 길게는 3개월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만한 명분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뿐 시장은 충격을 소화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전쟁 발발 이후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방산주는 올라갔다는 거죠. 과연 이번에도 방산주들이 올라가는 일이 반복될까? 과연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방산주들이 또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호재를 만나서 계속할 수 있을지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